자, 반갑습니다. 2024년 8월에 시행한 2회차 중졸 기출문제. 자, 수학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에 항상 이제 소인수분해 문제가 나오거든요. 자, 이럴 때는 이제 가지치기죠. 딱 봐주시고, 여기 이제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을 텐데. 자, 이 동그라미를 모두 곱해주면 됩니다. 자, 84로부터 점점 분해를 시키거든요. 자, 그래서 갈 때까지 간 애들, 자, 요 숫자들을 잘 봐주시고, 봤을 때 이제, 모두 곱해주시면, 자, 같은 애들은 지수법칙에서 더하기. 한 개, 한 개. 자, 해서, 자, 요렇게. 3번을 답으로 좀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을 항상 봐주시고요. 이 친구는 계속 분해가 되고 있죠. 자, 되고 있지 않고 모두 분해된 상태들을 싹 곱해서 같은 숫자끼리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대소관계. 자, 여기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숫자가 뭐보다 뭐가 큰지는 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음수가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음수와 양수를 이렇게 보자면 0이라는 걸 기점으로, 자, 오른쪽이 플러스 되시겠고, 우리가 이제 오른손잡이가 많지 왼손잡이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거를 플러스, 적은 거를 이제 왼쪽 마이너스라고 이제 우리가 분간을 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숫자가 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더 크다라는 걸 알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 부호까지 꼈을 때는,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는, 자, 왼쪽이 작다, 오른쪽이 크다, 이렇게 이제 분간을 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4보다 상식적으로는 이제 3이 작다는 걸 알지만, 이 마이너스 쪽으로 갔을 때는 1, 2, 3, 4 했을 때는 이 4로 이제 커질수록 이제 왼쪽으로 간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무조건 오른쪽이 큰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잘못됐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음수 vs 양수거든요. 자,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음수는 왼쪽에 있고 양수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무조건 이 친구가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부호에 대한 곱셈 정리를 좀 해보면요.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가 맞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자, 이게 약간 크로스 되는 느낌, 추가되는 느낌, 십자가처럼. 자, 그래서 마 곱하기 마는 뿔이다. 그 다음에 뿔 곱하기 마는 마이너스다. 자, 요거를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보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3 두 번 곱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좀 플러스로 인지를 해 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9, 그래서 플러스고요. 0보다는 당연히 플러스가 오른쪽에 있을 거기 때문에 잘못됐다. 일단 답은 나왔고요. 자, 그리고 5, 자, 이거는 뭐 둘 다 부호가 같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치가 크면 클수록 더 큰 값이 맞다. 그래서 얘도 이제 잘못됐다. 그래서 2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3번 문제. 밑변은 6, 높이가 A. 자, 삼각형의 넓이. 자, 삼각형에 대한 공식을 내가 잘 모른다고 하시더라도 이 삼각형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한번 보자면요. 이 네모를 이게 반으로 이게 잘라놓은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네모의 넓이는 무엇이냐? 가로 곱하기 세로 되시겠습니다. 6이라는 게 A만큼, 6이라는 게 A만큼 이렇게 계속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전체를 뭐야? 반으로 동강을 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6 곱하기 A가 되시겠고, 자, 이걸 뭐예요? 반으로 이렇게 이제 좀 나눠주시면은 그게 바로 삼각형의 넓이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단위는요, 센티미터를 2번 곱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뭐 제곱 이런 식으로 쓰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숫자만 보자면은
자, 여기 6 곱하기 a를 이 반갈죽, 반으로 나눠 놓은 것이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이제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1차 방정식이라는 게 무엇이냐? 방정식이라는 게 x의 값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라는 거는 x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x가 뭔지 알고 싶다. 나머지는 숫자고. 자, 그랬을 때 x는 x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놓으면은 x가 쉽게 나오고요. 자, 그리고 여기 위에 아무 말도 없으면 1이 이렇게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1차. 그리고 이 는이라는 게 있으면 기본적으로 뭔지 알 수 있잖아요. 값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바로 방정식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요.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에는 왼쪽에는 이제 우리 x만 좀 남겨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x를 옆으로 넘기면은 마이너스로 되거든요. 아니면은 내가 좀 헷갈리는데 싶으면은 얘를 오른쪽에서 이제 없애버리세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x를 하면 이제 이쪽은 사라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 하면은 자, 여기 사라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숫자를 오른쪽으로 내가 옮기고 싶어? 그러면 이제 부호를 바꿔서 플러스 5로 이렇게 가시는 건데 좀 헷갈린다 하실 때는요. 여기를 제거하고 싶으시면은 5를 더하면 되겠죠. 5 빼기 5가 0이니까. 그래서 왼쪽 오른쪽에 동시에 5를 더해 주시면요. 여기 5 더하면 없어지죠. 그 다음 여기 5를 더하면 요렇게 그래서 x는 x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요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주시면 3에서 이제 1을 빼니까 2x거든요. 숫자끼리. 자, 문자는 그냥 무시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3 더하기 5는 8이고, 양변을 이제 2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은 4. 해서 답이 4. 해는 x를 얘기합니다. 근이라고 나와도 x. 자. (5번) 문제. 학생이 5km 떨어진 도서관까지 자전거를, 문제가 이게 좀 길죠? 근데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자전거를 타고 가는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자, 마지막만 보시면 됩니다. 맨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이동한 거리 구하시오. 자, 이동한 거리를 그냥 이 힌트를 줬으니까 이제 반드시 여기서 이제 찾으셔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죠. 이동 거리. 이것만 그냥 갖다가 찍으시면 되는데, 자, 10분 동안에, 자, 이게 지금 뭐냐면요. 몇 분 동안에 이동한 거리. 5분일 때는 대충 뭐 이게 한 1.5 정도 같고요. 10분일 때는 3만큼 같고요.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이 가겠죠. 계속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제 가고 있으니까. 15분 동안에는 여기에 있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알고 싶은 거 뭐예요? 이 10분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10분 동안 3만큼 이동을 했다. 이동 거리. 자, 그래서 3 이렇게 이제 찝어주시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3. 자, 6번. 일단은 이렇게 앞에서 뭐 넓이 관련해서 그림이 있었고, 방금 전에도 그래프 같은 게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뭔가를 찾아야 된다 할 땐요, 상식적인 그 범위 안에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절대 어렵게 이상하게 안 나옵니다.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게 안 나오거든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은 둘 다 일자예요. 일자고 이 기울어진 정도가 이게 지금 일정하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일자랑 이렇게 기울어진 게 35도만큼 차이가 난다. 그랬을 때는 얘도 이 같은 기울기를 공유하기 때문에 얘도 이제 35도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요만큼 있죠. 이 일자. 이 일자에 대한 각도를 알고 있는데 요게 이제 180도거든요. 180도. 그러면 이쪽도 180도죠. 180도. 자, 그랬을 때 180도가 뭐냐? x 더하기 35도이다. 자, 그러면요. 양변에 35도를 빼주시면은, 자, 30을 빼면은 150이죠. 거기서 5를 더 빼세요. 그러면은 145도. 이렇게 이제 쉽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3번으로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또 뭐 히스토그램이네 어쩌네 해가지고 이게 표 같은 게 있죠.
이 살짝 이제 잘못 보면은 약간 손가락 욕 같기도 하거든요. 자, 근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지막을 항상 봐주세요. 자, 학생 수를 구하시는 겁니다. 학생 수를 이제 우리가 명이라고 세기 때문에 몇 명인지. 자, 어떤 학생 수냐? 통학 시간. 자, 30분. 시간이 나왔어요? 30분 미만이면 이제 30분보다 적은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시간에 대한 분이 나와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30분. 자, 그랬을 때 이제 얘만 세는 거 아니고요. 보기에 있지도 않습니다. 자, 보시면은 30분 미만이면 뭐 5분, 10분, 20분 다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10분 컷한 친구들이 2명. 그 다음에 20분 걸린 사람들이 6명. 그 다음에 30분 걸린 사람들이 30분 안쪽입니다. 이거 전이에요. 자, 10명. 자,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세줍니다. 10분 걸리는 사람. 무지하게 가까워요. 보통 이제 학교를 이제 다닐 때는 이제 우리 중학교로 치면은 이제 30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지 않죠. 자, 이렇게 6명, 20분에서 30분 사이인 사람이 10명. 자, 그렇기 때문에 다 더해주시면 18명. 이렇게 1번으로 좀 답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수치 보시고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해당되는 값만 골랐으면 됐었죠. 자,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 미만 이라는 거, 이상, 미만, 뭐 초과, 이하, 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큰지 작은지 해서 그 전체 영역에 있는 친구들을 다 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한소수. 이거는 아마 배우신 그대로 항상 이제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스타일로 문제가 나올 텐데, 이 사실상 이제 이거는 이해 영역보다는 암기식으로 좀 봐주시면 되거든요. 자, 뭐냐? 이 분모에 2랑 5를 제외한 게 있으시면 안 돼요, 그냥. 자, 소인수 분해가 지금 돼 있죠. 우리 아까 1번에서 봤던 싸그리 다 분해시켜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로 이제 정리를 해봤더니 2가 보이고요. 원래는 이게 4였죠. 근데 어쨌든 정리를 하면 2가 됩니다. 자, 그리고 얘는 7이거든요. 자, 요런 2랑 5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 분모에 껴있으면은 이거는 유한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7을 좀 처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x가 7이 들어가야지 이렇게 됩니다. 물론 7보다 큰 게 들어가도 7의 배수가 들어가면 이렇게 날아가긴 하겠죠. 근데 문제에서 말하기를 가장 작은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7만 싹 제거할 수 있는 4번에 7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어쨌든 간에 우리 검정고시 시험은 객관식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객관식 중에서 내가 잘 모르겠으면 그냥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그러실 때는 대입을 직접 하신 다음에 계산을 일일이 해보는 것도 어차피 시간이 이렇게 부족한 시험이 아니니까 그런 방법을 좀 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9번. 간단히 하시오. 자, 요건 이제 지수법칙의 개념을 아는지 모르는지, 밑에 이제 같은 게 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숫자가 있을 때는 더합니다. 나누기 같은 경우에는 뒤집어서 곱하는 거거든요. 나누기라는 게 보통은 뭐 4 나누기 2 하면 2 이런 식으로 줄잖아요. 그래서 빼기를 좀 연상해 주시면 되고, 자, 이미 이게 지수 형태로 있는데 여기다가 또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 둘을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자, 이게 내가 헷갈린다 갑자기. 이 왠지 알 수 없으나 기억이 안 난다. 자, 하실 땐요 직접 만들어 보세요.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요렇게 했을 때 과연 이게 더하기냐 곱하기냐. 자, 여기서 갑자기 제가 혼동이 온다. 자, 하실 때는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2의 3번 세제곱은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이게 8이거든요.
자, 그래서 8의 제곱. 이건 이제 우리가 9구단,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제 선생님한테 두드려 맞으면서 외웠던 9구단을 떠오르시면 88에 이제 64라는 거죠. 그러면 이 64라는 거는 2를 도대체 몇 번 곱해야 되냐? 2 곱하기 2는 4인데 또 2를 곱하시면 8이고 또 2를 곱하시면 16이고 또 곱하시면 30이고 또 곱하시면 64거든요. 그럼 이게 무려 2의 6승이다. 6번이다. 자, 해서 얘는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였구나. 이렇게 좀 알 수 있거든요. 자, 물론 이제 하도 많은 계산을 통해서 이걸 암기하게 되겠지만 결국에는 일단은 내가 좀 경험이 부족하다 할 때는 이렇게 직접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처음 이해할 때는요. 자, 그래서 얘를요,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6승이에요. 자, 그래서 이건 답이 아니고요.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이거든요. 근데 이 숫자는 무시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또 다르게 얘기를 해보면, 자, 일단은 이렇게 분배를 해서 4 곱하기 2의 6승에서 답은 4번이 맞는데, 자, 얘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제곱이라는 게 어디서 도대체 튀어나온 것이냐? 곱하기 요렇게 나왔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숫자는 숫자끼리, x는 x끼리 했을 때는 또 뭐야 이거? 곱할 때는 제가 더하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3 더하기 3에서 6승 뭐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 방금 한 거랑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같은 모양끼리 좀 계산할 건데 이번에는 더하기거든요. 자, 더하기가 더 쉽죠. 아무래도 요렇게 A 보이죠? 그 다음에 요렇게 B 보이죠? 그래서 A는 A끼리, B는 B끼리 한번 다시 정리 한번 해볼까요? 5A에다가 플러스 2A 그 다음에 빼기 2B에다가 플러스 3B 요렇게 이 순서가 헷갈리시면 더하기 먼저 빼기 나중에 자 5 더하기는 7 요렇게요. 자, 그 다음에 3 빼기 2는 1 요런 식으로 네, 그래서 얘는 뭐 쉽게 이렇게 대충 봐도 답을 구할 수가 있고요. 2번으로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됩니다. 자, 부등식이 있습니다. 부등식. 지금 보시면은 다 싹 다 뭐예요? 4에서 출발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같다 표시가 있는 게 포함하냐 안 하냐를 의미하기 때문에 일단은 빵꾸가 뚫리면 안 돼요.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가 일단 답인 거는 시작하자마자 알 수 있고요. 1번, 2번은 답이 아니고 이제 작냐 크냐의 문제인데 자, 여기 빼기 20 이거 x랑 숫자 이렇게 있으면 x는 x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아까도 했었죠. 그건 이제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간에 자, 동일하게 계산을 합니다. x 혼자 있으니까 내비 두시고요. 왼쪽이 이제 x인 게 좋거든요, 보기가. 자, 그럼 이 숫자를 오른쪽으로 넘긴다. 그러실 때는 이제 플러스로 바꿔서 넘기는 거. 자, 근데 그거 말고도 자, 이걸 그냥 제거하는 쪽을 택하셔도 됩니다. 여기 플러스 20 하면 없어지겠죠. 20 빼기 20이 0이니까. 그래서 양변에 플러스 20, 플러스 20을 하시면 요렇게 좀 정리가 되고 5로 이제 나눕니다. 자, 그랬을 때 5로 나누시면은 얘는 이제 이렇게 1이 되시고 이거 이제 9구단 하면 5, 4, 20 아니겠어요? 자, 그랬을 때는 4 이렇게. 그래서 x는 4보다 같거나 커야 된다. 자, 얘는 지금 x인데요. 4보다 작은 게 보이시죠? 이렇게. 얘는 4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4번을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립 방정식이라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방정식이라는 게 는 해가지고 요 x 값을 구하는 것이다. 이걸 해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여기도 지금 해를 구하라고 하네. 근데 지금 문자가 보시니까 두 개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인데 이게 어떻게
왜? 이 문자가 이게 두 개면 답을 못 구하죠. 왜냐면은 여기다가 3 넣고 0 넣으면 말이 되지만은 뭐 2 넣고 1 넣고 4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이게 무한정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값이 이 해가 무한계입니다. 그래서 그 무한계 해를 싹 다 찍어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얘죠, 얘. 그래서 그 값들이 이렇게 무한정으로 나오면서 그래프라는 게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 밑에 거를 보셔도 마찬가지. 이거 없다 하고 치면은 자, 얘도 지금 보면은 문자가 두 개거든요. 하나의 식에.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 해가 무한계이기 때문에 이 숫자를 내가 얼마든지 조절을 해가지고 1이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이 둘 다 조정하면 되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무한 해가 나옵니다. 근데 얘 해가 쫙 있고 이거의 해가 쫙 있는데 x를요. 요 값을 넣으면은 0을 넣으면 이렇게 얘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얘는 3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x 값을 이렇게 x 값을 요리조리 옮겨다니면서 봤더니 y 값, 이 y 값은 위아래. 자, 이 위아래가 계속 이렇게 다르거든요. 다르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지점 있죠. 요 지점. 요 지점이 뭐예요? x에 1을 넣으면 얘도 y가 2고요. 요 그래프도 y가 2거든요. 그럼 얘는 이제 뭐야? 둘 다 만족하는 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립 방정식은 얘만 만족하는 거, 얘만 만족하는 거가 아니라 얘도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하는 이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 두 그래프 상에서의 이 교점, 교집합할 때 그 모양 알죠? 공통된 점. 이 교점이 바로 뭐예요? 해가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교점에 지금 좌표를 보시면 x 값은 1이고요. y 값은 2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x는 1, y는 2에 해당하는 이 3번을 답으로 고르시면 되겠고, 물론 그래프 없이 연립을 직접 합니다. 자, 그래서 식 대 식을 더하기를 하시면 y 빼기 y니까 0이고요. x 더하기 3x니까 4x고 3 더하기 1이니까 4 나와서 4x는 4. 그래서 이제 x는 1이다. 이렇게도 알 수 있고 이 1 값을 여기 넣으시면 1 더하기 뭘 해야지 3이겠어요? 2거든요. 그래서 1,2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긴 있으나 문제에서 굳이 그래프까지 줬는데 쉽게 구하라고 그래프를 줬는데 뭐 이렇게 연립을 직접 계산을 시행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 눈으로 보고서 교점이 둘 다 만족하는 값이고 그거를 이 연립 방정식의 답 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자, 13번 문제. 자, 이렇게 이제 그림이 나오시는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상식적으로 좀 접근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크게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요만큼이 6이에요. 자, 이 단위, 이 센티미터는 무시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15. 요만큼이 15. 요렇게. 자, 그러면요. 이게 딱 봐도 이거 비율 관계거든요. 자, 요만큼이 4. 그리고 요만큼은 몇일까? 요런 이제 비율 관계를 가집니다. 자, 그래서 얘가 4 대 6이죠. 그럼 2로 나누시면 2 대 3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요 길이랑 요 길이도 2 대 3 요렇게 이제 되시거든요. 자, 그래서 뭔가 조금 약간 어려운 느낌이 있는데 싶으실 수도 있고요. 요 길이는 어때요? 자, 15에서 6을 빼니까 9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요 길이 x 요런 느낌으로도 볼 수 있죠. 자,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비례관계. 자, 6이 4가 되려면요. 몇을 곱해야 되죠? 분수 3분의 1을 곱하시면 4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3분의 2를 곱해주시면 이렇게 x가 나오시겠다. 그래서 9에다가 3분의 2를 곱하면요. 6 이렇게 이제 좀 쉽게 나오죠. 자, 이걸 갖다가 한번 이렇게 비례식을 써볼까?
4 대 x는 6 대 9 요렇게 자 했을 때 요런 거 혹시 배우신 기억이 있나요? 요렇게 그래서 6 곱하기 x는 4 곱하기 9 요렇게 그래서 x는 6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절대로 상식을 벗어나는 선 내가 무슨 뭐 말도 안 되게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각도 있죠. 요 각도 이거를 뭐 그냥 대충 이렇게 세타라고 해보면 이 삼각형은 요 평행인 거 요 선, 예, 요 밑변 자 이 평행인 요 선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공통 각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얘도 각도가 지금 이거가 되겠죠. 자 그래 이럴 때는 이런 삼각형 관계일 때는 변들이 평행하다. 아니 변들이 비례 관계를 가진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시겠다. 자 비례식을 생각해 주시고 여기서는 이제 15라는 전체 길이를 알려줬으니 이 x를 알고 싶다면요. 15에서 요 9를 찾아내 가지고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 요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14번 1에서 10까지의 공 10개 그쵸? 자 근데 여기서 공 1개를 꺼낼 건데 4의 배수이거나 6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자, 보기 보시면 이제 그게 몇 개냐?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의 배수는 4. 9구단. 4, 1은 4, 4, 2, 8, 12. 요렇게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요. 10까지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것들은 나오시면 안 되겠고, 자, 6의 배수. 6, 12 이렇게 이제 나오겠으나 자 10을 오버하는 거는 빼셔요. 그러면은 4, 8, 6 비밀번호 4, 8, 6 이렇게 이제 딱 세팅을 해주시면 몇 개밖에 안 나오죠? 3개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요게 나오는 경우의 수는 3가지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고요. 자, 15번. 루트가 나왔어요? 근데 루트건, x건, 자연수건 간에 자, 여기 이 곱해져 있는 애들은 분배 법칙이라는 게 있죠. 이게 몇인지는 정확히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숫자건 뭐건 간에 나는 이제 알 바가 아니고 그냥 얘 둘은 똑같이 생긴 애다. 이 똑같이 생긴 애는 묶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죠. 분배 법칙. 자, 그랬을 때 다시 원복을 시키면 7 루트 5 빼기 4 루트 5.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7에서 4를 빼시면 3이시겠고 얘는 가만히 그냥 이렇게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3 루트 5를 답으로 하시면 되는데 굳이 귀찮으시다면 눈으로 딱 보자마자 아 이게 똑같네 하고 7 빼기 4는 3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셔도 됩니다. 자 16번 2차 방정식의 한 근. 근이라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근, 해. 자, 이런 거는 이제 이 방정식에서는 x를 의미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뭐 x 여기 있는데 이게 그러면은 마이너스 5냐? 맞아요. 이걸 넣으면은 말이 되게 하는 자, 는 0을 만족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x하고 어쩌고 저쩌고 식이 나왔을 때 말이 되게 하는 거를 근 또는 해라 그러고 여기 이름이 2차 방정식인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방정식은 이제 는 해서 이제 답이 존재하게끔 하는 이 구조를 말하고 2차라는 거는 x 곱하기 x에서 x 제곱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인데 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가 마이너스 5래요. 그래서 2차라는 건 당연히 x가 2개니까 근이 이제 뭐 2개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다른 근. 자, 그럼 이게 0이 나온다는 거는 이제 곱해서 0 나오면 무조건 0이거든요, 숫자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넣으면은 이거 지금 0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얘를 보셔야죠. 이 마이너스 5라는 거는 얘를 0으로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얘 아직 안 써먹었죠? 얘가 이제 0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x 빼기 2가 0이 나오는 x는 2다. 이렇게 해서 2번을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 17번도 이제 항상 물어보는 거죠. 2차 함수 관련된 거. 얘도 이제 제곱이고 x 2개인데 왜 얘는 방정식이 아니고 함수냐? 얘는 여기가 이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x 값이 뭔지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하나의 식에 문자가 x도 있고 y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 경우에는 해가 무수히 많거든요. 이걸 만족하는 근은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렇게 모아놔서 그래프라는 게 이렇게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에 대한 맞는 말은 자, 볼게요. 자, 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항상 나오죠. 이 볼록하다는 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국어거든요. 상식적으로. 이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럼 얘가 밑으로 이렇게 볼록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아래로 볼록이다. 자, 0.4,0을 지난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x고요. 여기가 y에 해당됩니다. 그럼 x가 4고 y가 0을 지나간다. 이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근데 이거 전혀 관계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틀렸고 굳이 맞는 말로 하자면 2,0이라고 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꼭지점의 좌표가 2,0이다. 이 꼭지점이란 건 뭐냐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됐을 때 여기 탁 찍고 가는 요 지점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꼭지점. 자, 그 다음에 이 축이라는 건 뭐냐면 이 꼭지점에다가 그어버리세요. 일자로. 반으로 이렇게 딱 갈라버리시면은 어때요? 얘를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양쪽이 이렇게 뻗어나가거든요. 2차 함수는 이 앞에 숫자를 바꾸시고 뒤에 있는 걸 바꾸시고 해도 여기가 제곱이면 100% 그림이 하나의 축을 기점으로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좀 신기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렇게. 자, 그래서 얘를 요 꼭지점을 싹 그어버린 거를 축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근데 이 축은 y가 2냐? 자, y가 2면은 지금 여기를 말하거든요. 왜요? x가 0이어도 y는 2, x가 1이어도 y는 2, x가 2이어도 y는 2.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래프, 엄연히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서 y가 아니라 x는 2예요. x는 2. 요걸 축으로 하거든요. 자, 이건 무슨 말이야? x가 2일 때 y는 2, x가 2일 때 y는 4. 그래서 2,2, 2,4, 2,8 이런 식으로 x가 2로 고정된 하나의 일종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축으로 삼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수정을 x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이제 3번. 자, 요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삼각함수라는 것도 사실상 그냥 우리가 인간이 정의를 하고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기본적인 어떤 틀은 이제 암기를 하셔야죠. 자, 했을 때. 자, 주의하실 점은 그냥 딱 하나예요, 여기는. 요 B, 이 각도, 요것만 좀 주의를 해주세요. 혹시 이제 엉뚱한 각도 찍힐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쉽습니다. 자, 여기 B 보이시죠? 요렇게. 자, 하시면은 안심하시고, 자, 직각과 요 각도를 보시고,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거든요. 그래서 뭐 항상 탄젠트만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다 한번 이야기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사인. 자, 먼저 찍히는 거 분모, 나중에 찍히는 거 분자예요. 지금 10 먼저 봤습니다, 제가. 10분의 8. 그래서 사인이라는 거는 10분의 8. 약분하시면 2로 나누시면 5분의 4 분수니까요. 그래서 얘는 이제 사인 B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코사인이라는 거는 C잖아요. 앞글자가 코사인. 자, 그래서 얘부터 10분의 6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2로 나눠주시면 5분의 3
그래서 자, 이게 바로 코사인 B였다. 내가 알고 싶은 건 탄젠트 B거든요. 자, 탄젠트는 T죠. 그래서 이 T를 약간 좀 멋있게 써보면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그래서 6분의 8. 이렇게. 그러면요. 얘를 2로 나누시고 얘를 2로 나눠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3분의 4. 그래서 답을 4번으로 이렇게 좀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뒤집은 거예요, 탄젠트를. 자, 그래서 답은 4번. 자, 요 원주각에 대해서는 얘도 마찬가지 하나의 어떤 원 안에서 이 등장하는 요 각도들에 대한 성질을 이야기하는데 얘도 조금 암기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원에 대해서 아무 이렇게 길쭉하게 본 이 원 둘레를 따라 가지고 아무 점이나 이렇게 찍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그으시면은 뭐 어떤 삼각형처럼 이제 각도가 이렇게 뚝 튀어나오거든요. 자, 요 각도하고 요 중심 있죠. 이 중심까지 요렇게 이었을 때, 자, 이 각도의 차이는 2배가 되거든요. 얘가 당연히 크니까 이게 2배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빈출됐던 유형인데 이번엔 좀 느낌을 바꿨습니다. 이 중심을 잇진 않고 약간 위쪽이었는데 이게 옆쪽으로 이렇게 좀 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그림이 있고 뭐 각도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시면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데 조금씩 보기가 이렇게 벌어져 있죠. 자, 그랬을 때 요만큼이 40이죠. 눈으로 보세요. 어때요? 이게 거의 똑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답은 그냥 똑같다 이렇게 하시면 답이에요. 자, 이게 좀 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원주각이라는 거는요. 자, 지금 보셔요. 요 A, B 있죠. 이 점은 지금 변하지가 않았죠. 예, 점은 변하지가 않았고, 자, 얘들이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요렇게 각이 나오신 거고, 지금 이 점은 그대로입니다. 지금 잘 보세요. 출발점과 도착점 중간에 찍고 오는 이 찍히는 이 점이 달라진 거거든요. 이 찍히는 점이 달라져 있는데 이 찍히는 점이 어느 점이냐에 상관없이 이 각도나 이 각도나 이 각도나 이 각도는 100% 다 같다. 자,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요 부분은 조금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 답은 1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마지막을 보시면 평균을 구하시오. 우리가 뭐 학창시절 때부터 이 평균 점수 하면은 우리 뭐 여러 가지 시험을 본 다음에 그 이제 어떤 그 약간 중간값 느낌이잖아요. 자, 그 예를 들면은 내가 수학 시험을 봤는데요. 내가 70점이다. 내 친구가 90점이다 하면은 평균이 몇이에요? 그냥 80 이렇게 알죠. 자, 왜요? 이 뚝 잘라가지고 이 80 기준으로 10 이렇게 노나가졌다고 볼 수 있잖아요. 약간 이런 개념으로서 숫자가 좀 쉽다면, 표본이 적다면 평균을 좀 쉽게 구할 수 있긴 있거든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요. 4, 5, 7, 8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지금 5랑 7 사이만 있다라고 보시면은 가운데가 딱 잘라면 6이거든요. 6. 자, 근데 지금 이 4하고 8도 보시면요. 6을 기점으로 2씩 이렇게 벌어져 있죠. 자, 그래서 답이 6이다. 자, 이렇게 좀 쉽게 구할 수도 있거든요. 좀 직관적으로. 자, 근데 만약에 숫자가 이렇게 쉽지 않다. 그리고 조금 표본이 여러 개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반으로 나눴을 때 이렇게 조금 직관적으로 좀 보기가 쉽지가 않다 하시는 경우에는 아까 제가 70하고 90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이제 더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총 합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몇 명이냐? 2명이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둘이 더하시면은 160을 2로 나눠주시면은 8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총 얻어낸 모든 것들을 다 더한 다음에 몇 명이서 논아 가져야 될지 그게 이제 평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지금 보시면은 4명이에요. 그 4명이 4시간, 5시간, 7시간, 8시간을 봉사를 했습니다. 자, 4시간. 봉사를 오래 했어요. 자, 5시간, 7시간, 8시간. 근데 총 4명이기 때문에 한 명당 몇 시간씩으로 평균을 낼 수 있는지 자,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7 더하기 8은 15, 4 더하기 5는 9, 9 더하기 15는 24. 얘를 4로 나눠주시면요. 4, 6에 24이기 때문에 6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답은 정확하게 6시간이 또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험 보느라 수고 많으셨고 좋은 결과 있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또 준비한 학생들도 기출문제 열심히 분석을 해서 그대로만 열심히 해주시면은 좋은 점수 낼 수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